예,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 이제 가스 메커니즘이 끝나고 이제 위험물 메커니즘이 이제 들어가는데, 가스 메커니즘이 6강이 아니고 5강에서 끝났네요. 그죠? 예, 5강에서 끝났어요. 다섯 번 했는데, 이제 또 위험물도 이게 그냥 그 이해하고 암기하는 상황만큼은 수식 같은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코샤 해가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번 강의에서 전기안전공사는 캐스코라고 많이 해요. 캐스코. 코리아 일렉트릭 세이프티 컴퍼니 해가지고, 한전은 뭐예요? 캐프코 해가지고, 캐프코는 한전이라고 그러죠. 캐프코. 코리아 일렉트릭 파워 컴퍼니 해가지고, 이게 한국전력,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막혔어요. 이게 암기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위험물 하면은 조금 짜증이 나고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자주 읽어보면 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지 뭐 암기가 되는 거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되게 소방기술사 공부하면서 조금 이 위험물 쪽이 취약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네요. NFPA, 내셔널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 위험물은 우리가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 유독성, NFPA에서 우리가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판단을 하는데, 위험 단계를 판단하는데, 이게 이제 0에서 4를 쓰거든요. 유독성이 4라고 그러면 제일 독이 많겠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는요, 6류예요, 6류. 국내 우리가에서는 1류다, 1에서 6류, 이제 위험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위험물 하고 있어요. 그죠? 위험물 메커니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국내는 이렇게 분류하고, 그래서 이게 유독성이 뭐 몇 번이다 그러면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물질의 특성과, 그러면 어떻게 소화 대책을 세워야 될지 좀 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유독성은 어떤 청색을 좀 쓰고요. 이거 청색을 쓰고, 그 다음에 가연성은 불타니까 빨간 거겠네. 그죠? 적색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반응성은 이렇게 황색을 씁니다. 황색. 색깔별로 또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다시 상세하게. 지금은 뭐예요? 개념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이 반응성 있잖아요. 이거는 이 주스, 분무를 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소화하는 방법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뿌려서 소화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뭐 스프링클러든 물분무든 뭐 소화전이든 뭐 여러 가지 뭐 미분무든 있는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물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반응성 물질은 유독성이나 가연성 물질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이거지. 뭐 자기 반응성, 그죠? 물과의 무슨 반응이라면은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죠? 소화하는데. 그래서 석유로 화재는 주로 우리는 먼저 탄화수소 계열이잖아요. 특히 이제 석유로 화재는 흡열, 증발, 혼합, 연소 배출인데, 복사열에 의한 증발인 액면 강화 속도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좌우된다. 그죠? 액면 화재를 풀 화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액면 강화 속도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좌우되고, 또 복사열에 의해서 증발 속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불 같은 것은 불꽃이 없는 연소잖아요. 그죠? 무협 연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꽃이 있는 경우보다도 액면 강화 속도가 늦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따가 나오지만은, 휘발유 연소는 킬로그램당 11,000kcal예요. 근데 알코올은요, 그게 반이거든요. 2분의 1로 5,500kcal per kg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의 경우 액면 강화 속도가 휘발유보다 늦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경진류하고 중진류의 차이점을 얘기했네요.
액원이 인화점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경질류, 중질류는 액면 온도가 인화점보다도 낮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질류는 뭐 이렇게 그 인화점보다 높으니까 블레비, 또 증균 폭발, 이런 UVC 이런 얘기했잖아요. 단일 성분 액체다. 중질류는 또 여기는 예열형 전파다. 그래서 보일 오버, 슬롭 오버, 보일 오버. 보일은 끓는다는 거 아니에요. 끓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오버, 슬롭 오버, 슬롭 오버 이렇게 구별이 되네요. 이것도 아마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올 텐데, 예, 보통 보일 오버도 있고 슬롭 오버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소적인 유리 탱크 같은데 거기 그 유리 표면 온도보다 낮는 그런 액체, 즉 비등점이 액체, 예를 들어서 뭐요? 물이나 포소화약제를 갖다가 이게 뿌려준다 이거죠. 그쪽에 뿌려주면 그 유리 표면 온도보다 낮잖아요, 이게. 뿌려주는 게. 그럼 물 또는 포수용액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유류가 팽창되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슬로보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액면의 온도보다도 소화약제의 온도가, 소화약제 포라든지 뭐 물의 온도가 낮으니까 뭐예요? 이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끓는 거죠, 이게 뭐 이게.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같이. 이런 것을 우리는 슬로버보다 이거죠, 슬로버. 그 다음에 그 경질류는 아까 블레비 UVC 증기온 폭발이라고 했잖아요. 폭발에 가까운 특성이고, 중질류는 뭐예요? 이게 예형 전파기 때문에 보일오버, 슬로버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소방대에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어쨌든 보일오버, 슬로버는 이렇게 중질류 자체가 다성분 액체기, 연료층이 형성돼서 아마 저 앞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층이 형성돼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렇게 넘치는 걸 우리가 보일오버라고 그랬잖아요. 연료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연료층에 의해서 물이 증발하면서 탱크 밖으로 비산하는 경우는 우리 보일오버 하고, 슬로버는 금방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화염 높이는 뭐예요? 화염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는 크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또 화염이 어떻게 경사됐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화염이 이렇게 이렇게 높이가 아니고 이렇게 경사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옆에 있는 인접 건물의 영향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건축에서도 얘기했죠. 그죠? 네, 그 온도가 쭉 반경을 해서 PD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등온도 곡선 얘기했잖아요. 거기 하면서 뭐 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수열 무슨 거라고 이게 갑자기, 그죠? 조금 이따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열 헌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열을 받는 높이라는 얘기죠. 헌자는 뭐죠? 동원할 때, 헌자, 용마루 끝이라는 얘기죠. 수열 헌고 이런 거 있어요. 또 방화 대책은 우리가 예방, 소방 방화가 있는데, 예방은 뭐 피러침, 접지, 불활성화 있고, 소방하는 거니까 분무설비 이런 거 있어요. 방화는 이제 화재가, 그죠? 옆으로 오는 것을 방지한다니까 우리가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방류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뭐였어요? 위험물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류제. 방류는 뭐예요? 그 기름이 딴 데로 가는 걸 방지한다 그래갖고 방류제 해가지고 방류제 쓰잖아요. 이 방자는 막을 방자를 쓰고, 이거 뭐 유류할 때 유자래, 그죠? 유자를 쓰고, 이게 제가요, 이렇게, 요런 제자잖아요. 이게 뚝제, 뚝. 이 제자가, 제자가 뚝을 얘기한다, 이게. 뚝은 뭐예요? 벽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 제자가 상당히 이게 방류제하면,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제자를. 소화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제예요. 한글이 같아도 한문이 틀리다는 얘기죠. 이 제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노트가 이제 탄화수소계 화합물이 나는 탄화수소계.
자, 이게 이제 그 탄화수 속의 화합물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탄소화합물이요. 탄소화합물. 이제 유기화합물. 이제 여기 이성질체라는 것은 같은 분자식을 가지면서도 뭐예요? 결합 상태가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성질이에요. 여기 보니까 부탄이 예를 들어서 나오네요. 그죠? 그 N 부탄 해가지고 부탄은 매푸부하니까 C4죠. 그죠? 부탄이 C4예요. C4, H10이니까 여기 C4에 그 C4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C4, H10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사슬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리 모양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된다는 게 똑같은 시가 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자식은 형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죠? 우리가 뭐 이소부탄 또는 아이소부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 뭐 보통 이소로 읽기도 하고 아이소라고 읽기도 해요. 그죠? 아이소 하니까 다이소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다이소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탄소수가 많아지면 융점, 비등점이 높아지고 산소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수분이 된다 했죠. 그죠? 우리 뭐 부탄이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여기 몰비 얘기했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 몇 몰 들어가는지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는 뭐 하나 들어가고. 그죠? 이거 됐어요. 전기 비전전성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 분해하면 여기 뭐예요? 탄소가 나온다. 포화탄화수소는 할로겐과 치환방 서로 뭐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이게 뭐죠? 서로 이거 빼고 다 할로겐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속의 MOC 최소 발화 저기 뭐죠? 최소 산소 농도죠. 미니멈 옥시겐 콘센트레이션은 약 10%다. 이게 GES 그러니까 버제스 또는 버게스 뭐 이렇게 있기 뭐 버지스 이렇게 있기도 해요. 이 버지스 휠러 시죠? 휠러 법칙이 있어요. 버지스 휠러의 법칙. WHEL 휠러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 LFN은 폭발 한계죠. 곱하기 연소열 델타 H를 곱하면 1050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참 외국 사람 이게 뭐죠? 이게 성이나 뭐 이런 거 읽을 때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성씨도 많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 버제스인데 뭐 이렇게 버게스 또는 뭐죠? 버지스 뭐 이렇게 해도 또 그쪽에서는 읽나 봐요. 그러니까 성씨는 고유 명칭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뭐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뭐 버게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제스라는 것도 편한데 그냥 뭐 버게스 이렇게 하든지 버지스 하든지 이래도 된다. 자, 그러면 결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탄소화합물은 극성도 있고 뭐 치환을 하면은 극성이고 이건 비극성이라는 얘기예요. 탄소화합물이. 그래서 우리가 탄소는 뭐예요? 여기 4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전자가 여기 4개가 나오니까 여기에 뭐예요? 다른 수소는 하나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또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결합하면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우리가 사요마탄소 같은 건 뭐예요? 이제 사요마탄소는 CCl4인데 사요마니까 CL4인데 요게 뭐예요? CL이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CL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CL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탄소가 여기에 뭐죠? 이렇게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는데 CL은 뭐예요? 이렇게 CL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CL은 뭐예요? 이제 여기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7개 이렇게 되네요. 여기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 예, 7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탄소가 4개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그 원자 가전자가 4개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 보면은 탄소가 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전기 양성도와 강한 전기 음성도도 아니다. 공유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물은 또 극성이고 가솔린은 그 비극성이, 가솔린 옥탄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옥탄. 옥탄이 뭐죠? C8이라고 그랬죠. 8. 그러니까 여기 H는 8이 16에 18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는요, H가 18이 아니고, 이게 15.4가 대부분이래요, 이게. 실제 가솔린은. 네, 이렇다는 얘기. 이건 몰라도 돼요. 진짜 여기, 만약에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여갖고, 고급 휘발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은 극성이고, 가솔린은 비극성이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제로 물을 쓰면 뭐죠? 석유하고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금속 결합은 채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육방, 이건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탄화수소가 지방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방족하고 방향족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지방족은 사슬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네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향족은 주로 뭐죠? 고리 형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고리형. 그러니까 벤젠을 예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족의 포화탄화수소는 우리가 파라핀계라고 그랬잖아요. 파라핀계. 이게 C2H에, Cn에 HN 플러스 2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뭐죠? 알칸이랬죠. 알칸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칸이라고 했고, 알칸 하면은 뭐죠? 메탄, 에탄, 이게 붙잖아요, 이게. 그래서 알킬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요 하나, 빠진 걸 우리가 알킬기라고 그랬어요. 알킬기. 예. 예. 자, 그 다음에 화학식에 보니까,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이 있는데, 이 시성식이라는 거는요, 요걸 놨죠, 시성식, 이렇게 했죠, 시성식. 그래갖고 이 시성식은요, 의미가 뭐냐면, 특징적인 구조, 작용기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서, 메탄이니까 메칠알코올 하면은 CH3에 COOH 해가지고, 요게 하나에 요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시성식이라고 그러죠. 시성식. 이렇게. 시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하는 작용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화학식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식은 입체적인 구조예요. 화학식이 이제 요 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뭐죠? 여기 4개가 나오니까, 그죠? 여기에 뭐죠? O가 CO2 같으면 이런 식으로 붙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붙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구조식이죠. 입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화학식도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런 식도 있고, 이런 식도 있고, 아니면 뭐죠? 이거는 뭐죠? C가 H가 몇 개예요? C가 H가 4개, C2, H4, O2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고, 하여튼 그건 실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다. 하기도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다니. 그 다음에 보통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용기, 어떤 특성이 되는 그런 기가 이제 표시되는 거죠, 저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작용기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 OH는요, 우리가 수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산기라고 그러고, 특히 탄화수소에는 이거를 뭐죠? 하이드록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이드록식이. 이런 말로 표현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카르복실기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COOH는 요거는 카복실기 또는 카르복실기 이런 말이겠죠. 카복실기. COOH가 그렇다. 카복실기. OH는 하이드록실기. 카복실기. 요거 정도는 조금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예, 우리가 알코올포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첫 번째 연소 이름 마지막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게. 예, 이게 카복실기다. 그 다음에 농도가요. 여기 퍼센트 농도, 또 몰 농도가 있죠. 그죠? 용액 1리터 중에 용질이 몰수 이래갖고, 몰랄 농도도 있고, 노말 농도도 있는데, 여기서 당량, 이렇게 되겠죠? 당량. 그래서 여기 당량을 영어로 하면은, 이퀴버런트죠, 이퀴버런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EQ 이런 말을 쓰는데 당량 화학 변화를 갖다가 일으킬 때 기본이 되는 양이 당량이라 이거죠. 당량. 그러니까 한 원소의 원자량을 그 원소의 원자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을 원자가로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는 당량이라고 그래요. 당량.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런 얘기. 그래도 한번 들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당량수 하면은 1몰에 있는 당량이에요. 그러니까 당량수. 요거는 당량이고, 당량은 1몰에 있는, 이 몰에 있는, 그죠? 당량. 1몰에 있는 당량. 그러니까 여기 EQ라고 그랬죠? 약자로. 그러니까 1몰에 있는 당량을 우리는 당량수라고 해서 여기 노말 농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보다도 우리가 몰 농도를 많이 쓰죠. 1리터에 몰이 몰수가 몇 개냐.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수지 나오니까 열경화성 수지하고 열가소성 수지 했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했어요. 가소, 경화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플라스틱 합성 반응도 중합 반응이 있네. 축합 중합 했잖아요. 그죠? 축합은 뭐예요? 작은 게 떨어져 나와갖고 큰 분자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아주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축중합은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형성한다 해서 축중합 이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축중합은 열경화성, 첨가중합은 열가소성. 중합은 뭐예요? 단위체, 모노머가 또 여러 개 합쳐가지고 분자량이 큰 고분자 중합체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폴리머. 모노머가 폴리머 되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칸계 명명법인데, 알칸계가 이게 알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명명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스 숫자 접도가 나와요. 그리스 숫자 접도. 접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게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나오네요. 1부터 10까지 모노. 그리스가 옛날에 화학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접두가 있네요. 우리가 1은 모노인데 여기 메탄, 2는 뭐죠? 디인데 우리가 에탄, 트리는 프로판, 테트라는 부탄, 펜탄은 펜탄 해가지고 우리가 알칸계 명명하게 했죠. 그죠? 메푸부, 펜핵, 이렇게까지 알든지 아니면 메푸부만 알아도 된다 그랬죠. 그죠? 계속 거기다 보면 메푸부에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펜탄이니 핵산 이런 거보다도. 그죠? 메푸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죠? 18, 10, 요거는 거 아닙니다. 아니, 미안. 18이, 그죠? 옥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옥탄 할 때. 옥타일. 자, 우리, 무슨 폭발 등급 하면서도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폭발 등급 하면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폭발 등급 하면서 뭐예요? 이 숫자가, 로마 숫자죠, 로마 숫자. 로마 숫자가 뭐예요? 2에 얼마냐, 1에 얼마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에 뭐지, 2에 뭐 2다, 2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같은 2에 뭐 2,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그죠? 어쨌든 요거는 로마 숫자예요, 이거는. 왜 우리 저 벽시 같은데, 뭐, 우리 1, 2, 3, 4는, 이거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로마 숫자로 해가지고 또 시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벽시계 같은데. 이게 기원전 600년에 이게 저기 로마에서 나온 숫자거든요. 고대 로마 제국 사람들이 표시하는 건데, 여기 13세기 말이니까 1400년대 말까지 이렇게 유럽에서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뭐죠?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는 바람에, 아라비아 숫자가 이게 아주 저 모양새도 그렇고 보기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두라는 얘기죠. 로마 숫자. C죠. 이 기원전 600년 정도 되면요, 아마, 이게 바로 전일 거예요. 아마 우리 석가나,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공자, 이런 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그때가. 기원전 0이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잖아요. 그죠? 기원전 600년경이면, 한 500년대에 대부분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 뭐, 공자, 석가, 그 시대 분들이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시저는 기원전 한 100년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됐어요. 역사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로마 역사, 이스라엘 역사, 중국 역사, 뭐 한국 역사, 제가 좀 많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특이하죠, 그죠? 주기율표 나오네요. 지금 주기율표, 제가 수엘 리베비 씨는 노블레오 했는데, 예, 이게 뭐, 이거는, 또 여기는 또 이게 지금 요것도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베 B씨는 노블레오요. 남아가 R씨는 아르가이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저는 뭐 여기까지만 좀 하는데, 다 몰라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불렴 치욕이라고 그랬죠? 불렴, 취소, 불옴, 옥소. 여기가 아르곤하고 크립톤하고 또 뭐죠? 크세논.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립톤, 크세논,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 이렇게 암기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탄소는 거의 중앙에 있어갖고, 그죠? 예, 중앙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예, 강한 전기 양성도나 강한 전기 음성도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탄소가 중앙이라는 얘기죠. 가전자는 4개라고 그랬죠? 4개라고 그랬고. 자, 이게 뭐, 리튬이니까 카, 뭐 이런 식으로 암기했네, 여기는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베마칼스바, 뭐, 베마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암기하는 방법은요, 본인이, 개발해야 돼요, 하여튼.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프니까 한 요 정도만, 이것도 뭐, 크립톤까지는 몰라도 되고, 요 정도만 알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뭐, 여기에, 또 알카리 토금속, 뭐 이런 그냥 토금속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또 히토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히토류는 뭐예요? 희귀한 거 있잖아요. 예. 네오디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ND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할 때 우리가 알면 되고, 여기 원자량이 나오네요. 홀수인 경우는 원자 번호 곱하기 2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홀수. 그러니까 이게 원자량 중요하죠. 그죠? 원자량이 합쳐서 분자량이 되는 거니까.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홀수는 원자 번호 뭐죠? 2n 플러스 1. 짝수는 2n 뭐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이거 6번이네요. 그죠? 탄소가 6번이죠? 원자 번호 6번이에요. 6번이니까 짝수니까 원자량이 12가 되는 거죠. 했죠, 우리가 다. 맨 처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는 8번이잖아요. 요거는 8번이니까 16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원자번호. 근데 예외가 있네요. 수소는 1이네요. 수소는 1. 수소는 1이고, 예. 그 다음에, 베릴륨은, 베릴륨은 9, 이제 원자번호가 4인데 9가 돼요. 왜냐면 짝수인데 8이 아니고 9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수소는 1이고, 1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소가, 여기가 7번인데, 요거가 7번인데, 짝수는 이렇게 뭐죠? 홀수니까 2n 플러스 1인데, 여기 7인데 14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소가 이제 CL이 15.5, 아르곤이 18번이에요, 여기 아르곤이 18이면은 짝수니까 2 곱하기 18하면 2, 8이 16, 2일이라면 36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40이란 얘기예요. 40. BR 나오고 I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수소, 왜냐면 왜 이렇게 공기는 질소가 들어가니까, 수소, 그러니까, 알아둬야 될 게, 수소는 뭐 1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 요거 공기 들어갈 때 이게 뭐예요? 얼마라고 했어요? 질소는 여기가 14라고 그랬죠. 그죠? 16. 요거 좀 알아둬야 되고, 요건 좀 알아둬야 되겠죠? 질소. 그 다음에 아르곤, 요거 40이라는 거. 왜냐면 공기 중에 아르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40, 산소는 16, 질소는 뭐예요? 14, 요거는 12, 요거는 1, 이렇다 이거지. 요거 원자량 꼭 좀 알아두라는 얘기죠. 그쵸? 네. 나머지는 그때그때 하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위험물 분류하는데, 여기 또 위험 등급이 1, 2, 3 해갖고, 이 로마 숫자가 나오네요. 1, 2, 3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제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에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GHS라고 그랬어요. GHS. GHS는 글로벌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오브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라벨링 케미칼스 해가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이요. 분류 표시.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라벨링이니까 국제 조화 시스템이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GHS는 약자는 글로벌 하모나이즈드 시스템인데,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 국제 조화 시스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분류하는 게, 여기는 그림이나 문자, 이런 걸로 분류하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조금만 더 할게요. 위험물 유별해보니까 인류부터 육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산가자금, 인반산, 요거 한번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는 첫 글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기분해성 또는 금수성 물질, 인화성 물질, 또 뭐죠? 반응성, 자기반응성 물질, 이렇게 인화성 액체, 또 이거는 산화성 액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첫 글자만 하면 뭐죠? 이게 산가자인데 자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산가자, 인반산하든지, 산가자금, 인반산하든지, 이건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막 가다가 인류 나오면, 야, 인류가 뭐지? 그죠? 그 다음에 삼류 나오면, 삼류가 뭐야? 이렇게. 이게 자기 반응성하고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이제 알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좀 썼어요. 그래서, 유는 유독성, 가는 가연성, 반은 반응성, 이렇게 있고. 철마금이라는 얘기예요. 철마금. 아니, 여기 지금 교재보고 얘기해요. 철마금은 철마그네슘 금속분이라는 얘기죠. 철마금. 철마금이라는 건 없어요. 철마금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철마그네슘 금속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철마그네슘. 보통 3위는 에듀케이션, 엔지니어링, 인포스먼트, 동료다, 이런 것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요, 여기, 금수성 물질의 반응식을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니까, ENA2, CO2와 알카리 금속이 인류인데, 여기 CO2하고 반응하면 ENA2O2인데,
NaO2가 되네요. 이 NaO2. 여기가 2가 들어가 있는데 이 2를 없애면 될 거예요. 이 NaO2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예, TLV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노출 기준이에요. 이 TLV가 노출 기준. 스레셜드 리미트 밸류. 스레셜드 리미트 밸류였고 노출 기준이에요. 노출 기준이 뭐냐면 이제 그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노출. 이 TLV가 많이 나와요. 스레셜드 리미트 밸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TLV에 여기에 뭐죠? TWA를 붙였네요. 여기에 TWA를 붙이니까 요거는 뭐냐면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 요건 시간 가중 평균 농도라고 했네요.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노출되어도 그 영향을 주지 않는 최고 평균 농도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TLV STEL이라고 하네요. STEL.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STEL은 쇼텀 익스포셔 리미트 해가지고 단시간 노출 허용 농도예요. 그러니까 작업 시 15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되어도 이렇게 뭐죠? 어떤 이게 뭐 나쁜 증상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TLVC 해갖고 C는 실링이죠. 실링은 천장이에요. 천장. 그러니까 요거는 그 최고 허용 한계, 천정치 최고 허용 한계 농도다 이랬어요. 최고형 한계 농도다 해가지고 요 TLV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게 TLV 앞으로 아마 자주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뭐 쭉 액면 강화 속도가 휘발유 연소율은 아까 킬로그램당 10,000가격이고 알코올은 그 휘발유의 반으로 5,500kcal/kg에서 알코올의 그 액면 강화 속도가 휘발유보다 늦다 하고, 아까 또 보일오버 나왔죠? 이렇게 그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물에 수소결합이 끊어지니까 뭐예요? 그 물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뭐죠? 이렇게 끓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끓는 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오버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수소결합하고 또 뭐 했어요? 원소결합 이렇게 했잖아요. 물에 대해서, 물 특성에 대해서. 예. 나중에 또 저쪽 기계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예. 보일오버 방지 대책은 뭐예요? 고온 연료층과 물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개념 정립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10분 동안 또 여러분들 또 오버했네요. 이게 기본이 딱 틀에 잡히면은 조금 안에 들어가서 좀 쉽거든요. 아주 제가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해도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아까 우리가 지웠는데 뭐 했어요? 우리가 방류제 했잖아요. 방류제를 뭐라고 했어요? 방류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 제는 이제자 쓴다고 했죠? 뚝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자. 한글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나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는데요. 한자를 안개나 소리가 아닙니다. 그 한자에 음과 훈이 있잖아요. 이해를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에 대한 개념은 이제 조금 이제 잡고, 계속 우리가 연소 이론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 소방이 종합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종합 기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오버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